네, 안녕하세요. 상일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상일여고에 입학하게 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실제 상일여고에 재학 중인 선배들을 데리고 선배들의 꿀팁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준 우리 선배들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가명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일여고에 재학 중인 예비 고2 상일이라고 합니다. 네, 상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고2 은주라고 합니다. 네, 은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 배우고 있는 상일여고 예비 고2 연상입니다. 네, 연상 학생입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학교 배정 시즌이거든요. 쌤이 실제로 지금 예비고1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상일여고를 일지망으로 지원했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배들은 상일여고에 지원을 했나요? 저는 답변해주세요. 우선 상일여고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고가 굉장히 내신 따기에 빡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고, 특히 상일여고가 영어 중점 학교라서 문과 과목 1등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저는 문과생이어서 당연히 더 상일여고를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전 참고로 광문한영으로 지망을 했는데 상일여고로 강제 배정을 당했습니다. 네, 강제 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쌤도 여중여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중을 다니고 있을 때 여고는 내신 따기가 너무 빡세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은주 학생은 상일여고 넣었었나요? 저는 상일여고를 일지망으로 넣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그때 중3 당시에 아예 학업에 관심이 없었던지라 그냥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가 상일여고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까운 것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서 또 상일여고를 지원했다. 그럼 연상 학생은 어때요? 저는 상일여고를 지원하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로는 내신이 따기 어렵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저희가 입학하는 그 당해에 입결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약간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연상 학생은 사실 예비고1 관점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보까지 찾아보면서 좀 대학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걱정을 안고 입학을 했는데 다녀보니까 좀 걱정했던 분위기인지 또는 기대했던 분위기인지 우리 상일 학생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솔직히 저는 입학 전에는 조금 떨리고 무서웠었는데요. 다행히 착하고 친절한 친구들이 많았어서 뭐 그렇게 학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학 분위기는 우선 반별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반은 되게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되게 시끄럽고 떠드는 분위기였는데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시험 4주 전부터도 엄청 쥐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학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반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 은주 반은 좀 어땠나요? 저희 같은 같은 반이군요. 네네. 저희도 조금 한 일주 전까지는 계속 시끄러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다 보니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좀 활발하게 잘 지내다가 시험 기간 때는 면학 분위기가 잘 잡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학교마다 배치고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배치고사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입학 전에 배치고사를 따로 보는지 우리 연상 학생이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상일여고는 따로 배치고사를 진행하진 않고요. IQ 검사처럼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반을 배치해 줍니다. 성격 유형 검사로 반배치고사를 보는군요. 그러면 배치고사를 위해서 따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해야 될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배치고사를 위해서라면은 따로 준비해 갈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격
그런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지는 입학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계약 후에 3월 한 중순쯤에 개별 배부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일여고 여고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좀 먼저 있었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고는 국어 영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은 또 비교적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지 이거 은주 학생이 먼저 답변해 봅시다. 먼저 국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가 문학을 잘하냐, 비문학을 잘하냐, 아니면 문해력이 좋냐에 따라서 좀 각각 시험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출제 재량도 조금 달려 있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항상 서술형이 늘 문법과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영어는 조금 문법만 잘 아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도 기본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 푸시면은 평균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주 학생 말을 좀 종합해 보면 그래도 정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수학이나 과학은 좀 비교적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제 은주 학생이 체감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연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학교 국어 특성상 다른 학교와 달리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지문의 비율이 크다는 게 큰 특징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영어는 등급 컷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내신 따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 수학이랑 과학 측면에서는 수학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편인데 시중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사고력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학원에서 지원해주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습지를 중점으로 여러 방법들로 접근을 해보고 오히려 교과서를 좀 더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과학은 정말 양질의 문제가 오류 없이 잘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난이도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등급 컷이 또 별로 낮지는 않아서 내신 따기가 그리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연상 학생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내신 따기는 다 어렵기는 한데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중 문제집이나 다른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상일여고 기출이 좀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낀 거고 수학이나 과학은 이제 다른 학교랑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등급 따기가 좀 빡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일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더 국어 영어 위주로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영어 어떤가요? 우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3등급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등급으로 가려면 약간의 운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쪽 친구들이 워낙에 점수 격차가 촘촘하거든요. 막 0.1점 이런 식으로 촘촘하기 때문에 한 문제 삐끗하더라도 막 등급이 3등급으로 계속 추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 2등급으로 가려면은 일단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상일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었는데 쌤도 상일여고 우리 수업을 해보면 등급 컷을 조사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줄 세우기를 쌤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의 마지막 점수 학생과 2등급의 1등 학생들 점수를 비교해보면 진짜 놀랍게도 0.1점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사실 그런데 등급 컷 자체가 높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3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1등급 컷이 한 27점에서 28점 정도 나올 때가 있는데 27점이다라고 하면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90점 초반대나 80점대 후반이 나와야지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신이 쉬운 학교로 가면 거의 한 문제 틀린 게 한 97점 요
요 정도가 되어야 1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컷 자체는 낮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촘촘해진다. 그래서 내신 따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제 상일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으로 또 우리 입학생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기부인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동아리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별 생각 없이 재밌어 보이는 동아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대입이랑 직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내 진로를 생각해서 동아리를 해야 되고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정해야 되니까 막연히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동아리는 학교마다 되게 다른 방식으로 뽑기도 하고 이제 신청 방법이 달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상 학생이 또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입학하고 굉장히 정신이 없을 시기에 막 동아리 공지가 나가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지를 해주는데 사실상 공부도 챙기고 학교 생활도 챙기고 인간관계도 챙기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까지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다녔을 때 이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아리는 크게 상설과 비상설로 나뉩니다. 상설 동아리는 자소서와 면접이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상설은 그게 아니라 리로스쿨이라는 앱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는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아리는 1차, 2차, 3차로 지원을 가능한데 한 차수에 한 동아리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떨어지면 2차 동아리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2차에서 떨어지면 3차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붙으면 2, 3차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1차에서 떨어지면 또 TO가 있는 동아리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생각을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상일 친구부터 본인이 하고 있는 동아리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경험담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1학년 때 미대 진학을 희망해서 미술 동아리인 멀티 디자인 동아리라는 곳에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는 상설 동아리라서 저도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되게 드로잉 시험 같은 것도 보고 굉장히 좀 깐깐히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면접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라서 준비를 좀 탄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쌤도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상일에서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상설 동아리고 또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 불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일 학생이 하는 동아리에서 만약에 1차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또 미술 동아리가 따로 있나요? 비상설 동아리 중에 그냥 그림을 그리는 미술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선착순이라서 멀티 디자인 동아리에 만약에 떨어지신다면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도 생기부 잘 채워주십니다. 거기 들어가셔도 충분히 대학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리 좀 계획을 계획을 짜두고 이제 내가 1차로 넣을 동아리에서 떨어진다면 이제 플랜 B로 2차, 3차에 넣을 동아리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 은주 학생은 하고 있는 동아리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수학연구반이라는 비상설 동아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희망해서 수학 관련 동아리로 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설도 경영학과 따로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많이 심해서 저는 여기 수학연구반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수학에서는 수학연구 동아리인데도 이제 대학교 대입을 생각하면 또 경영학과까지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상 학생은 어떤 동아리 하고 있나요? 저는 레빈이라는 상설 동아리에서 과학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 떨어졌을 때 플랜 B로 보통 네비우스라는 동아리를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레빈 아니면 네비우스에 지원을 하는 게 여러 실험을 접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쌤도 듣기로 우리 레빈이라는 동아리는 좀 이과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동아리다 보니까 면접이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면접 때는 대체로 어떤 걸 물어봤는지 좀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일단 자소서를 제출한 다음에 합격을 해야 면접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거고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자소서 파악을 제대로 해서 내 자소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이과적인 능력을 많이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지필 평가가 있어서 중학교 3년치 과학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전 이거를 복습을 하면서 충분히 면접 질문에 잘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의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 능력을 잘 복습하고 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동아리를 위해서 정말 1학년 때부터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동아리를 위해서 지필고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면접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입학하기 한 달 전 정도 이제 시즌이 남은 거라서 사실 이때 진로가 확실하게 좀 정해진 학생들 또는 이과라는 진로라도 딱 정했다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과학을 좀 복습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들이 다 국어를 듣고 있는 이제 쌤 제자들이기 때문에 국어 관련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중학교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우리 상일 친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중학교 시험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일단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문학, 비문학, 문법 등 그때그때 선생님이 선생님 재량대로 섞어서 범위를 내십니다. 또 특이한 점은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90%가 외부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 수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문이 나올 때마다 마스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벼락치기 같은 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좀 그런 거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상일은 좀 특이했던 게 저희가 작년에 1학년이었을 때 교과서를 정말 사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왜냐하면 교과서가 우리 1년 후배들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교과서는 학교에서 좀 다루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랑 비슷하게 교과서를 사용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교과서를 많이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좀 선생님의 설명을 좀 많이 잘 들어야 되고 또 시험 범위가 늦게 나오는 건 사실 이제 좀 고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변동사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빨리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만큼 빠르게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주 학생은 좀 다녀보니까 국어가 어떤 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좀 더 비율도 많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좀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상일의 특징을 잘 얘기를 해주었는데 문학이 우리 학교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문학 내용만 알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좀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작가에 대한 정보, 뭐 시대 배경에 대한 정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문학 공부를 할 때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상 씨는 좀 느껴보니까 국어 어떤가요? 일단 저는 2학기 때부터 생각의 차이에 다니고 1학기 때는 혼자 국어 공부를 했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혼자 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필기를 꼼꼼히 많이 받아서 읽어야 하고 특히 저는 1학기 기말고사가 가장 인상 깊은데요. 그때 시험 범위가 칼럼이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시중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달 전에 나온 칼럼, 일주일 전에 나온 칼럼이 시험 범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때는 많이 읽어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 하나도 거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질문이 생긴다 하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그 지문을 구체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구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2학기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 특성상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험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등급 컷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정보량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일은 외부 지문 활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상일여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근데 보통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외부 지문은 모의고사가 가장 흔합니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외부 지문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연상 학생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학교는 정말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칼럼을 시험 문제에 내시거나 또는 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최근 작품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학년은 아니기는 한데 이제 우리 위에 학년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2, 3년 전에 나온 문학 작품, 그러니까 정말 찐 현대 문학이 시험 범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문제점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기출 문제를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기출된 적이 없었고 또 어떤 학교에서도 기출된 적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할 때는 좀 연습 문제라든지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시중 문제가 너무 없다는 게 그게 좀 국어를 준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런 질문들을 좀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상일여고 입학을 한 달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먼저 챙길지,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해놓을지 우리 상일 학생부터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공부 습관을 좀 잡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부량이 중학교에 비해서 2~3배는 더 많아지는데요. 그거를 저는 방학에 미리 해놓지 않아서 굉장히 고등학교 시험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만큼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폰보다는 잠이 더 적입니다. 그래서 체력도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체력도 많이 기르는 그런 습관을 길러 놓으시는 게 진짜 무조건 유리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일 학생이 아까 전에 답변한 것 중에서, 이제 상일여고에서는 정말 노력하면 3등급까지는 다들 갈 수 있다. 그런데 1등급,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운빨도 필요하다. 근데 그 운빨은 사실 내 컨디션에서 나오거나 그 시험날의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쌤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시험 기간에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그래서 체력 관리도 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일 학생은 입학 전으로 돌아간다면 미리 좀 습관을 잡아두고 좀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가지고 싶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우리 은주 학생은 어떤 걸 준비해둘 것 같나요? 상일여고가 수행평가가 갑자기 일주일이나 하루에 엄청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1학년이기도 하고 아직 적응을 못했는데 오늘은 뭐가 있지? 하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날에 이제 수행평가 딱 공지 뜨면은 바로 적을 수 있는 작은 수첩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학기 초부터도 시험 바로 막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작은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국어는 뭐가 필요하고 아니면 수학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작게 적어놓는 그런 수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우리 MBTI P들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딱 들어놓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또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알려주시겠지라고 하면 놓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주 학생의 조언은 그런 수첩, 딱 수행평가를 기록해둘 수 있는 수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 건 본인이 잘 챙겨야 된다. 이게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상 씨는 어떤 걸 해둘 것 같나요? 저는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과 친구들도 국어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상일여고에서
내신을 이과 쪽인 내신을 좀 수월하게 따고 싶다 하면은 겨울방학 때 국어랑 영어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기르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중학교 때와 똑같이 31일을 잡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제가 이만큼 잡고 하면은 이만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약간 추상적인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하면은 막상 시험 전날이 되면은 해놓은 게 없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자기의 계획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상일여고는 요즘 수시에 좀 물이 올라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열정을 가지고 임할 마음을 가지고 입학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상학생은 본인이 이과이기 때문에 이과생들의 고충을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이과들은 과탐에서 챙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학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국영수 공부를, 특히 국어 영어 공부를 좀 미리 실력을 쌓아놓고 입학을 하겠다.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일 학생부터 해볼게요. 저희 학교는 이런 급식이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급식이 정말 맛있고요. 기념일 같은 날에는 정말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맛있는 소주입니다. 그리고 매점도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 상일 친구들이 이제 해가 올라갈수록 살이 많이 오릅니다. 쌤이 정말 듣고 놀랐던 게 급식에 마라탕이 나온다고. 너무 좋은 학교 아닙니까? 마라탕이 나오는 학교? 그리고 우리 3년 동안 학교에서 밥을 먹고 지내야 되는데 밥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점도 있으니까 적당히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주 학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첫 고등학교 생활이다 보니 막 엄청 긴장하고 오시는 것보다는 저희 학교가 두발 자유도 되고 막 내일 자유도 되다 보니까 그냥 좀 밝은 분위기고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입학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상일여고도 사람 사는 곳이다. 여기서도 다 살아남을 수 있다. 후배들아 힘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연상학생도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요 경치가 좋고요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먹고 운동장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장 한 바퀴 돌기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또 저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과가 있지만 그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목표로 두고 학교에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기 말에 생기부를 준비하면서 이제 너에 대해서 이러한 게 왔다. 너가 어떤 걸 싫을지 결정을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빵한 생기부를 원한다 하면은 이건 내가 가고 싶은 과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는 내 진로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하는 연관점을 찾아서 그걸 좀 더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일여고에서는 서울형 신증 쟁점 토론이라는 되게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약 한 학기 내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교수님 강연을 거의 12시간 가까이 이수를 한 것 같고요. 읽은 도서를 기반으로 그러한 심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고 학기 말에는 이제 그런 탐구로 PPT를 제작을 해서 학술회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양질의 자료를 어떻게 탐구해야 하고 내 주장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구체화시켜야 하는지 이러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서 고등학교 세특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에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우리 상일이 정말 수시로 잘 보내주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좀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 선배들 직접 나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서 후배들을 위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